네네. 지난 전체회의 때 저희가 국민의힘 최영중 전 시의원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혹시 이후에 또 보고 받으시거나 살피신 게 있으십니까? 네,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네. 그 담당했던 검사 그 또 지휘라인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는 여러 말씀들을 하셔갖고 저희 내부적인 조사까지도 대충 마쳤습니다. 네. 네, 저희가 저번 전체회의 전 오전에 가서 뵙고 왔고 전체회의를 하는 중에 이제 청주지검에서 브리핑을 했고 다녀와서 한 이틀간 이제 뭐 경찰 쪽에도 확인해보고 상호 크로스 체크를 해보는데 사실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설명을 다 하지 않음으로써 저희에게 설명을 좀 부실하게 하신 게 있거든요. 청주지검에서 특히나 이제 저는 사실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은 최영중 전 시의원이 벌인 범죄의 심각성이 대단히 중대한데 구속이 아직 안 된 상태라는 겁니다. 경찰의 여러 보고 문건으로 피해자에게 접촉하려는 정황도 확인이 됐는데 구속영장이 청구가 안 되어서 지금 최영중 시의원이 구속이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공방할 때 특히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차장검사님이 말하는 방식은 경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핑퐁이 되는 걸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검사든 경찰이든 아동에 대한 성매수 이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한 번 더 당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뭐 강력하게 저희가 저희 의견을 전달했고요. 좀 신속하게 경찰에서도 영장 청구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은 국민들께서 놀라고 분노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동에 대해서 성매수를 하고 의제강간을 혐의를 받는 자가 공천까지 받아서 시의원 당선까지 된 이 황당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다 그렇습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내란을 극복하고 탄생한 정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2월 3일도 그렇고 4월 3일 윤석열 탄핵까지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도 달려오고 여의도로도 달려오고 한남동으로도 달려와서 저는 내란을 진압하고 정권 교체도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란을 진압하는 뭐 응원봉 그리고 키세스라고 불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기소가 벌어지고 벌금이 나오고 한남동에 달려갔던 교사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이 나와서 내일 모레 지금 전북교육청에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상황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좀 최근에 그 내란을 청사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쨌든 그 집행 거부 뭐 일련의 그런 과정에서 일부 국민들이 집시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입건돼 갖고 처벌이게 처했다는 얘기를 아주 최근에 들었습니다. 들어갖고 좀 상황 파악을 지시했고요. 예. 저희들 어떻게 합리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검찰이 할 수 있는 조치들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벌금이 나온 건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좀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 뭐 접수를 받아본다거나 이런 것도 좀 방법일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7월 28일에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사에 대해서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지금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1월 3일부터 1월 6일 그때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서 구속되지 않겠다고 체포되지 않겠다고 한참 난리를 치던 그때예요. 그때 한남동에 시민들이 달려와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내란을 벌인 대통령을 체포해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교사가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 이렇게 지금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 저는 이 일련의 내란 청사에 나섰던 국민들의 용감한 행동에 대해서 사실 오히려 이걸 범죄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후에 헌정유린 사태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나서겠나? 이재명 정부가 이런 시민들의 행동으로 탄생한 정부라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보시고 꼼꼼히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수 간사님 그 대체 토론하시면서 아까 저기 의사진행 발언 1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 더 드린다고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부터 1분 하겠습니다. 점잖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의사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주관적인 개입이 많습니다. 의원이 질의를 할 때 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거나 또는 다른 지금 장관이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본인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모든 의사 진행에 다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도 물론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질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것은 정식으로 5분 시간 내에서 신청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회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관여하는 그 정도가 허용되는 것이지 지금 위원장님처럼 그렇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본인 의견을 얘기하고 그렇게 의사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점잖게 우리 위원장님의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성호 장관님. 네네. 자, 보완 수사권 즉 기능이 뭡니까? 보완 수사권 왜 필요합니까? 예, 뭐 1차 수사기관의 수사가 완결돼 있는지 안 됐는지 공소유지에 필요한 정도의 증거 수집돼 있는지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보완 수사권의 가장 큰 목적은 인권 보장적 기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재판은 3심을 하잖아요. 내가 억울한 것이 있으면은 항소해서 다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상고까지 해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을 때 피해자건 피의자건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인이건. 근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경찰이 1차 수사한 것에 대해서 억울한 점이 있을 때는 검찰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라라는 것이 우리 형사소송의 기본 구조였어요. 그래서 과거에 경찰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검사한테 가서 얘기해라 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처음 수사 단계에서 놓칠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다시 한번 걸러줄 수 있는 그게 보완 수사권입니다. 그 2차적인 수사권이죠. 이 인권보장적 기능이 있는 거를 전면 폐지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도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몇 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도 발의했고 다른 의원님도 발의를 했어요. 여기에 의견 진술 기회, 사실 확인, 조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취지입니다. 또 왜 이런 게 필요합니까? 보완 수사를 폐지해 버리니까 그 공백이 생기니까 이걸로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자, 사실 확인, 의견 조회, 면담 이것과 임의 수사가 차이가 있습니까? 이건 임의 수사입니다. 그럼 차라리 임의 수사는 가능하도록 하고 강제 수사는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라도 하든지. 이건 수사를 못하게 아예 보완 수사를 못하게 한다고 해놓고는 이런 방식으로 임의 수사 방식을 열어놓는다라는 것은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데 이렇게 큰 문제점들이 많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인권보장 기능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국민의 대다수가 이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0% 이상이 보완 수사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반대를 폐지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2배, 3배 많은 분들이 존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들, 장윤기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경찰이 살인마의 편에 서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똑같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안 기울이고 도대체 누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까? 장관님, 이 장관으로서의 정무적인 판단을 떠나서 한 법률가로서 한번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보완 수사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폐지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뭐
그러한 그 우려들을 저희 고려해 갖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제가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네. 자, 그 부분도 저는 대단히 장관에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논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논의하지요. 근데 주무부 장관인 법무부 장관이 자기 의견이 있어야죠. 여당 국회의원들이 하는 대로 우리는 따르겠다. 그게 주무부 장관으로서의 태도입니까? 근데 정부의 입장은 뭐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폐지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폐지했을 때 우리 뭐 폐지하는 그 자체만 봐서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 충분히 보완해 갖고 보안수사 폐지 원칙은 관철하면서 지금 나오는 여러 보완했다는 가지 겁니다. 보완책들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사회적 약자 몇 개의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주진우님 적절히 지적했다시피 여러 가지 범죄들에서 이런 문제가 항상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에는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사회적 약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회적 약자의 범죄 피해자는 더 보호를 해야 되지만은 범죄를 피해를 보는 모든 사람들 다 피해자입니다.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지. 일부에 대해서만 특정해 주겠다. 그걸 선택적으로 범죄를 보면 안 됩니다. 예, 장관님 건강 나쁘시다고 그러는데 건강이 나빠졌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게 불합병이 돼가지고 건강이 나빠지신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장관님 마음속에는 그게 다 쌓여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안수사권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걸 여러 번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그게 아까 쌓여갖고 명난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법무부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과로한 탓도 있고요. 제가 뭐 제 얼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박형수 간사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입니다. 국회법. 아니 이걸 오늘 정리해야 합니다. 간사와 위원장의 위상은 달라요. 국회법 제49조 위원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국민들께 다시 한번 보고도 드릴 겸 위원들께 말씀드리는데요. 국회법 49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국회법 제49조 위원장이 왜 위원장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여러분 여기서는 보안 수사는 왜 보안 수사인가요? 법무부 장관님. 그 형사소송법에 보안 수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예. 형사소송법에 보안 수사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고 이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게 확증되었고 그래서 경찰이 1차 종결하고 검사에게 송치를 합니다. 검사는 이 범죄자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기소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기소를 하기 위해서 좀 더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할 때 보안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형사소송법에 없는 보안 수사를 가지고 이야기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공소청법에 검사의 수사는 삭제되어 있고요. 검사가 하던 수사는 어디로 갑니까? 법무부 장관님. 1차적으로는 경찰이 합니다. 그리고 중대범죄 관련해서는 중수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검사가 하던 중대범죄 7개의 중대범죄입니다.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사 역할을 하던 사람이나 수사관 역할을 하던 사람들, 일 잘하는 경찰 등이 모여서 또 하나의 수사기관을 만들게 된 겁니다.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국민 여러분 그 중요한 수사들은 수사를 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수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안수사는 기소를 하기 위해서 보완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은 검사가 하는 보안수사는 보안수사 요구를 통해서 경찰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장윤기 사건처럼 저 경찰 못 믿겠어
라고 할 때 우리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에 이 보안수사 요구할 수 있는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서 기관을 달리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 제도는 수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수사는 제대로 되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보안수사 요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전체, 그리고 검사가 하던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거 장난치지 말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지 말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자라고 해서 10월 2일에는 공수처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같이 출범한다. 이 법안은 벌써 2월에 통과되었다. 이 법안을 진행해 나가기 위한 형사소송 절차가 형사소송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법무부 장관 좀 말씀하십시오. 예, 뭐 특별히 될 말씀 없습니다. 예, 다음은 아니 오늘 국민의힘은 들어오셨고요. 저희는 벌써 아주 여러 차례 논의를 해왔습니다. 김승원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 1분 포함해서 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국민들께 간사님 일단은 이 법사위원장 여기서 발언을 하시려면 위원장님께 일단 허가를 얻고 발언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기본적인 원칙도 계속 어기시면서 이렇게 위원장님 발언에 끼어드는 것도 사실은 적법한. 아유, 또 제가 발언하는데 또 끼어드십니다. 예. 예전에 같이 할 때는 그거는 안 하기로 서로 약속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위원장의 역할을 위원장님께서 가서 다시 한번 숙지하고 오시고요. 네. 저는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고요. 예, 의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김승원 간사님. 예, 예. 대책 저희도 뭐 토론해 6년째 법사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회의의 정리 정도이고 오히려 또 제가 가만히 또 계세요. 그러시네. 좀 그러지 마세요 좀. 예? 그러지 마세요. 아니 회의 끝나고 위원장님께 조용히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화를 내야 그렇게 부끄러워요. 지역 좋아합니까? 끝나고 나서 조용히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의사를 저만큼 잘 진행하겠습니까? 예, 장관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보안 사건 존폐 여부가 굉장히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보안 사건이 있는 현재 형사 사법 체계 하에서 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런 겁니다. 경찰에서 A 회사에서 근무했다가 B 회사로 이직한 그 직장인에 대해서 A 회사의 사장이 이제 고소를 했는데, 근데 영업비밀 침해했다. 경찰에서는 갖고 나간 게 없으니까 무혐의로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 보안수사 한다고 하면서 이거를 1년씩 2년씩 끕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쪽에 변호사가, 회사 측 변호사가 사건 좀 종결시키지 말고 조금 지연시켜 달라. 그렇게 해갖고 그걸 1년씩 2년씩 끕니다. 그러니까 이 피고소인이 B 회사를 못 다니고 결국은 사표를 내고 무직으로 살거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사안도 있고, 두 번째는 검찰이 지금 영장 청구를 갖고 있는데 3명을 갖다가 구속을 해야 되는데 3명이 같은 공동정범이고, 그다음에 구속을 해야 불법 수익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2명에 대해서만 영장 청구하고 1명은 봐줍니다. 그 1명이 나중에 그 2명에 대해서 옥바라지를 합니다. 그리고 불법 수익을 1명이 관리하고 나중에 형사 절차가 끝나면 그걸 갖고 또 나눠 갔습니다. 2명만 청구해달라고 하는 변호사 선임을 합니다. 누가요? 돈이 있는 사람이, 불법 수익을 가진 사람이, 강자들이. 마지막으로는 추징만 해도 그렇습니다. 70억, 80억 추징을 해야 되는데 검찰에 변호사가 추징하지 말아달라고, 이거 계산하기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다라면서 추징 선고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그럼 불법 수익 환수 못하죠. 두 번째는 가석방이 또 용이롭습니다. 추징이 없으면. 그런 등등의 불합리한 일들이 지금 있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원칙은 권한이 있는 곳에 그런 오남용의 유혹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검찰은 이게 70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수사 기소뿐만 아니라 불기소권, 인지수사권, 뭐 행형이면 행형, 모든 걸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이것이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조직 문화가. 그래서 어떤 잘못을 해도 반성을 안 해요. 이번에 청주지검 사건, 그 13세 미만 여자 아이에 대한 그토록 반인륜적인 범죄가 저질러졌는데도 통신영장 기각한 거, 그다음에 압수수색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거 반환시킨 거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오히려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근데 뭐가 부실합니까? 압수수색 영장 제대로 청구를 했고, 혹시 미진한 거 있으면 경찰한테 수사 전화해서 거기다 그냥 수기로 넣어서 도장 꽝 찍어서 청구하면 되는 일을, 통신 내역 기각을 한 사례가 그 경찰 수사관도 자기 처음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조직 문화처럼 되어 있어요. 수사를 왜곡해도 잘못해도 왜곡하고 남용한 그 검사들 지금 옷 벗고 변호사 하면서 오히려 돈 잘 벌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은 어쨌건 지적을 받으면 자기네 식구도 구속시키고 잘못했다 그러고 이번에 행안부 장관께서 4중 보안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야말로 검찰의 이런 보안 수사권을 없애고 그런 불합리가 없어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금 서영교 위원장님과 이 민주당 또 여기 범여권 법사위원님들이 그 보안책을 만들어서, 근데 지금 형사소송법보다는 훨씬 많은 약자를 위한 조항도 담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응원하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지켜봐 주시고, 수사가 문제가 되면, 경찰의 수사가 문제가 되면 좀 범죄별 수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수사를 꼼꼼하게 했는지 다 체크하도록 하는 그런 거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증거를 갖다가 은닉하거나 혹은 누락시킬 수 있으니 모든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 간접 사실, 또 간접 증거와 양형까지 포함해서 다 지금 그걸 전자화시켜서 데이터 센터에 보관시켜 놓으면 언제든 그것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고, 또 사후 검증을 통해서 누구의 잘못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시간 순서대로 쫙 하면 지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까지 다 검증이 되고요. 시간 순서대로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수사 자료, 증거, 양형까지 다 담아두면 장난 못 칩니다. 특히나 법 왜곡죄가 있는데 누가 그거를 갖다가 변호사가 꼬신다고 해서 그걸 하겠습니까? 못 칩니다.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시고요. 이런 것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사실은 법무부 장관님, 또 중수청, 또 행안부 장관님이 꼼꼼하게 챙기시고 작동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수사기소 분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곳은 저는 볼 때는 사보타지 태업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사명감을 갖고 함께 꼼꼼하게 체크하고 보안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말씀드린 국민의 그 생명, 재산, 인권 보호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의원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어떤 권력도 독점하게 되면 남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 권한, 또 형의 집행권까지 독점하면서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현재 검찰개혁 국면에 도달된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권력도 남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늘 불신해야 됩니다. 잘할 거라는 신뢰보다는 잘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저희들이 면밀히 보면서 그렇게 잘못 운영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폐해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이미 원칙은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원칙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갖고 사실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또 억울한 피해자, 억울한 피의자도 마찬가지겠죠. 피의자든 피해자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갖고 그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게 그게 인권 보호고 또 정실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빈틈이 없게 많이 좀 고민들 해주시고, 다만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수사에 관련된 전권은 이제 경찰이나 중수청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법 왜곡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왜곡죄로 입건할 수 있는 권한도 전적으로 이제는 경찰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수사의 독점권을 합리적으로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게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 뭐 여야 의원님들이 그런 면에서 꼼꼼하게 제가 또 세밀하게 설계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